자, 일단 여러분 채권, 채무, 어, 회계가 이미 실생활에 깊이 침투해 있어서 이 채권, 채무란 말을 처음 들어본 학생이 없을 거예요. 다 한 번씩 들어봤던 말이죠. 뭐 블라블라 이게 나오지만 채권은 뭡니까? 예, 뭐 돈 받을 권리예요. 자산이고요. 채무는 돈 갚을 의무, 당연히 부채고요. 자, 채권, 채무에 대한 이해 어렵진 않죠, 여러분. 자, 약국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자, 약국은요. 그 약사님이 제약회사로부터 구입한 약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죠. 또는 약사 본인이 직접 제조한 약을 판매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해서 그렇죠? 그걸 환자에게 전달해서 얻는 수익이 있죠. 그야말로 서비스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제약회사로부터 약을 그 약은 약국 입장에서 상품입니다. 그래서 상품인 약을 제약회사로부터 구입해서 거기에 마진을 붙여서 얻는 수익을 상품 매출이라고 해요. 약사 본인이 직접 제조한 약, 제품이죠. 그 제품을 판매하고 얻는 수익이 제품 매출. 그다음에 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그 처방 수수료 서비스 매출입니다. 자, 그럼 약국에서 약국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얻는 수익. 우리 이걸 영업수익이라고 합니다. 영업수익. 그 영업수익은 세 종류가 존재하죠. 기업도 똑같습니다.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서비스 매출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영업 외 수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약국에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뭐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판매해서 얻는 수익. 그건 영업 외적인 수익이죠. 우리 그러한 수익을 영업 외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업 수익과 영업 외 수익 개념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 수익은 크게 세 종류,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서비스 매출 세 가지로 분류 가능하다는 것. 우리 이 회계원리 재무회계는요. 제품 매출, 서비스 매출 다루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상품 매출만 다룬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별도의 언급이 없이 그냥 매출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상품 매출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상품을 외상 판매했을 때 당연히 돈 받을 권리가 생기겠죠. 채권이 생기겠죠. 예. 그걸 매출 채권이라고 해요. 그럼 얘 돈 받을 권리는 매출 채권은 돈 받을 권리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받을 넣음으로 구분이 됩니다. 받을 넣음이 뭐냐면요. 이 외상 거래에서 그 외상 거래임을 보증하는 일종의 보증서 그게 어음인데요. 이 어음이 왔다 갔다 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어, 판매하는 자가 외상 판매를 하면서 상대방이 어음을 발행해서 줘요. 그럼 뭡니까? 그때 어쨌든 어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돈은 아니잖아요. 어음만 받았지 실제 외상 대금은 나중에 받습니다. 어음이 돈이 아니에요. 물론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음이 돈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어음 자체가 현금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받은 어음 그건 역시 돈 받을 권리를 표상하는 일종의 증권이죠. 예. 그래서 이 받을 어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 이 시간에는 이 받을 어음 위주로 배울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상품 이외의 자산을 외상 판매했을 때 발생할 돈 받을 권리. 그때는 매출채권과 구분해서 미수금이라 그래요. 미수금. 자, 이 미수금은 이름만 다르지 매출채권과 회계처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수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여러분들에게 안 가르쳐 드리는데 사실상 배운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매출채권 회계처리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결국 미수금 회계처리 똑같거든요, 둘이. 그래서
미수금은 여러분들이 매출채권과 구별되지만 회계 처리의 본질은 똑같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매출채권과 미수금의 차이는 뭡니까? 그렇죠. 예. 상품 외상 판매했을 때 발생하는 돈 받을 권리가 매출채권이고, 상품 이외의 자산, 그러니까 영업 외적인 어떤 그런 활동에 의해서 발생한 돈 받을 권리가 미수금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매출채권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매출채권. 폴더 개념 기억하시죠? 예. 당좌자산 폴더 열면 예. 요 4개의 폴더가 나오고, 매출채권은 결국 당좌자산에 포함되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역시 이 매출채권은 당좌자산의 범주에 포함되니까 당연히 뭡니까? 1년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하겠죠? 그 정도. 자,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돈 받을 권리가 우리 매출채권, 그리고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 자, 뭐 같은 얘기 계속 됩니다. 일반적인 상거래, 즉 주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돈 받을 권리, 매출채권이고, 매출채권은 다시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으로 구분이 되는데, 구분 기준점은 뭡니까? 어음을 주고받으면 그때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받을 어음으로 별도로 구분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외상으로 상품을 가져가는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 뭡니까? 그렇죠. 돈 지급할 의무, 즉 채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외상매출금과 대비되는 개념이 바로 외상매입금, 즉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가는 자에게 생기는 부채개선과목이죠. 받을 어음과 대비되는 개념은 역시 지급어음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가면서 상품이죠. 상품을 외상으로 가져가면서 어음을 주는 거죠. 그때 그 어음을 지급하는 순간 외상대금 갚아야 할 의무를 보증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때 결국 이 채무자 입장에서 발생하는 개선과목은 지급어음이 되죠. 상품 이외의 자산을 외상으로 판매했을 때 발생하는 돈 받을 권리, 미수금이라고 했죠. 거래 상대방에게는 미지급금이라는 개선과목이 생깁니다. 그리고 미지급금은 뭐라고 유추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상품 이외의 자산을 매입하면서, 그렇죠? 발생하는 돈 갚을 의무를 의미하겠죠. 대여금 차입금은 여러분 이미 대여나 차입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회계 원리 용어인데 실생활에 많이 투입돼 있죠. 침투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여한다. 그럼 뭐예요? 뭔가 빌려주는 거. 차입한다는 뭐예요? 빌리는 거죠. 대여금 뭡니까? 빌려준 돈, 권리, 자산이죠. 그럼 차입은 빌리는 거죠. 차입금은 빌리는 돈을 의미합니다. 부채입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외상 그 거래가 발생했죠. 갑이 을에게 상품 매출을 했죠. 근데 뭡니까? 그 판매 대금 3,000원 중에 2,000원은 즉시 현금 받았지만 1,000원은 나중에 받기로 한 거죠. 근데 뭐 어음 얘기는 없죠. 그러면 받을 어음이 아니라 외상 매출금이라는 돈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면 3,000원만큼 제품 매출로 인해 영업 수익이 발생했죠. 수익의 발생. 오른쪽에 기록하죠. 대변에 제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을 이용해서 대변에 3,000원 기록하고, 그 다음에 2,000원만큼은 즉시 현금 받았죠. 현금 2,000원 증가. 자, 1,000원을 뭘로 기록합니까? 그렇죠. 상품, 제품, 그렇죠? 영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돈 받을 권리니까 미수금은 안 되고, 그렇죠. 매출 채권. 근데 어음 왔다 갔다 안 했으니까 받을 어음이 아니라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거래 상대방이 외상값 1,000원 갚겠죠? 자, 그때 회계처리 어떻게 합니까? 1,000원 들어왔으니까 현금의 증가, 차변. 그 다음에 얘는 더 이상 이제 돈 받을 권리가 사라지죠? 돈 받았으니까 권리가 제로가 되죠. 그럼 이거 지워야죠. 이제 돈 받을 권리 없으니까, 없어지니까 돈 받는 순간. 그럼 회계에서는 지우기를 지웁니까? 반대쪽에 써줍니까? 그렇죠. 반대쪽에 써서, 즉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00원 써주면 잔액이 0이 돼서 돈 받을 권리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뭐 앞서 설명드렸고, 자, 받을 어음은 뭐라고 했죠? 그렇죠. 상품 외상 거래 시 발생하는 돈 받을 권리. 특이한 점은 어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는 이 어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예. 자, 우린 이제 받을 어음의 정의를 여기 이제 제시하고 있죠. 일정한 금액을 약속된 날짜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일종의 증권, 증서죠. 그게 어음의 특성입니다. 특성. 예. 그리고 거래 상대방, 즉 외상으로 물건, 상품 가져가는 놈에게는 지급 어음이 생기고 그 정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받을 어음은 받을 어음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여기 사례는 이거죠. 가베라는 회사가 을이라는 회사에 상품을 제공하고 판매하고 외상 판매했죠. 근데 상대방으로부터 즉 상품을 외상 매입하는 놈이 뭡니까? 약소금을 발행해서 준 거죠. 이게 돈은 아닙니다, 여러분. 일종의 뭡니까? 이 약소금에는 보통 약소금은 3개월, 6개월 만기의 어음이 많이 발행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을이 3개월 만기 어음을 발행해서 가백에 준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외상값 3개월 뒤에 와서 받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어음이 뭘 표시하는 겁니까? 그렇죠. 3개월 만기 어음일 경우 3개월 뒤에 결국 값은 외상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어음에는 뭐가 표시되어 있냐면 만기도 표시되어 있고 금액도 표시되어 있지만 외상대금 금액 모두 표시되어 있냐면요. 을이 직접 만기가 돼서 이 갑이 어음을 가져오면 직접 결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을이 보통 당좌 약정 그러니까 주거래은행을 설정하고요. 그 당좌 계약을 맺고 그 주거래은행과 거기에 예금을 넣어두고 은행과 계약을 맺죠. 당좌 약정. 뭡니까? 내가 발행한 어음을 만기가 돼서 가져온 놈에게 내 당좌예금 계좌에서 돈을 빼서 이놈에게 지급하라 이거죠. 그렇죠? 그런 프로세스 당좌예금 설명할 때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갑 입장에서는 만기가 되면 이 약소고음을 들고 을에게 가서 외상대금 내놔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을의 주거래은행 어음에 써 있습니다. 어음 표면에 써 있어요. 거기에 쓰여 있는 이 을의 주거래은행 가서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갑이 직접 가는 게 아니고요. 갑이 바쁘잖아, 그지? 상품 사오고 판매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어음이 한두 장도 아니고 그죠? 여러 거래처로부터 수십 장의 어음을 받았으면 그 일일이 찾아가서 만기 때 찾아가는 것서 돈 받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대행하는 게 이제 은행에서 하는 주요 업무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갑 역시 뭡니까? 당좌 약정을 맺은 주거은행에게 약소금을 줘요. 야, 만기 되면 여기 쓰여 있는 은행에 가서 이 어음 금액을 즉 외상대금을 받아와 현금으로. 그래서 내 당좌금 계좌에 넣어버려. 너 입금해줘. 이런 거죠. 그거를 예, 예, 그렇게 하는 걸 추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추심이 뭐냐면 내가 받을 돈을 네가 대신 받아와. 그걸 추심한다 그래요. 그래서 추심이란 건 돈을 찾아오는 거예요. 뭐 어음 따위를 이제 현금화하는 거지. 그게 추심인데 그걸 그 추심을 은행한테 위임하는 거야. 그리고 배수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 어음 등에다가 어음 뒷면에다가 쓰는 거예요. 이 어음을 들고 가는 은행이 나로부터 그 추심을 위임받은 자다라는 어떤 그 일종의 뭡니까? 사인이에요. 이 추심 위임 배수라는 게. 그럼 결국 추심 위임 배수라는 게 뭐냐면 그렇죠. 갑이 직접 만기 때 어음에 쓰여 있는 은행에 가서 돈을 현금하는 게 아니고 어음을 예상대금을 받는 게 아니고 자기의 주거래은행한테 뭡니까? 약속어음을 현금화하는 그 업무를 위임하는 그런 어떤 사인이에요. 이 추심위임에서. 그럼 추심위임에서 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그렇죠. 약속어음을 현금화하는 즉 외상대금 회수를 은행에게 위임하기 위한 일종의 사인이죠.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 그림이 이런 거 얘기입니다. 자, 결국 이 추심위임에서는 이 갑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어떤 사인이죠. 자,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 어음이 일종의 뭡니까? 현금처럼 유통이 될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이 갑이요. 갑이 예, 병이라는 거랬죠. 여러분 이 어음은 을이 발행한 겁니다. 근데 갑이요. 갑도 상품 판매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상품을 사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병이 뭐 제조기업이라고 합시다. 그럼 갑이 판매를 위해서 병으로부터 뭔가를 사와야 돼. 그때 뭡니까? 이 을이 발행하는 약속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이 약속어음은 그 약속어음 표면에 쓰여 있는 만기 때 그 거래 은행에 가서 돈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의 현금이죠. 그러니까 병은 뭐 오케이. 뭐 좀 기다렸다 받지 뭐 이런 거죠. 이 어음 위변조에 대한 어음 위조나 변조에 대한 그 죄는 워낙에 그 페널티가 막중하기 때문에 이거 쉽게 위변조 못합니다. 어쨌든 믿고 하는 거래에서 이 약속어음이 마치 현금처럼 유통이 된다는 거죠. 그때 갑이 이 어음 등에다가 병에게 양도한다는 어떤 그런 사인을 해요. 그럼 여러분 이 그걸 배서양도라고 하는데 배서양도 이 배서양도라는 게 결국 뭡니까? 어음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죠. 갑이 병에게 물건 사오면서 대금을 어음으로 지불하는 거지. 그렇지? 근데 그 어음이 뭐 현금은 아니지만 뭐 몇 개월 뒤에는 현금화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병은 그걸 어셉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일종의 뭡니까? 이 약속어음을 현금처럼 유통시키는 그런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사인 행위를 배서 양도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갑이 이 만기까지 못 기다리고 그렇죠? 이 어음을 매입해주는 전문 은행 기관이 있어요. 파이낸싱이나 팩토링 회사인데 그런 회사에다가 이거를 맡기고 돈을 빌려오거나 또는 그걸 처분해버려요. 일종의 자금 조달이죠. 기업이라는 데가 워낙 돈 쓸 데가 많으니까 이 어음이 막 몇백억 몇천억짜리 그렇죠? 만기까지 못 기다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어음을 사주는 또는 어음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에다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매각하거나 담보로 맡겨서 차입하는 거죠. 물론 만기 전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 할인한다 그래요. 결국 이 어음의 할인이란 건 그렇죠. 어음 매각 또는 담보를 통해 돈을 조달하는 거죠. 요 어음을 통한 요 세 가지 행위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뭐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죠. 갑이 을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그죠? 현금 2,000원 받았는데 현금 2,000원 즉시 받았어요. 근데 1,000원은 나중에 받기로 한 거죠. 그러면서 뭘 받았습니까? 그렇죠. 약속금을 받은 거죠. 그럴 때 회계처리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일단 수익 3,000원 똑같죠. 대변을 기록하고 현금 증가 2,000원 차변을 기록하고 자 그런데 어음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갑 입장에서는 외상 판매하고 돈 받을 권리 그렇죠? 매출 채권이 발생했는데 디테일하게 기록하면 외상 매출입니까? 외상 매출금입니까? 받을 어음입니까? 그렇죠. 어음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을 기록하는 거죠. 자 이번엔 추심 위임배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보죠. 자 뭡니까? 갑이 을에게 똑같아요. 앞에 사례랑 제품 3,000원어치 외상 판매를 하고 현금은 즉시 2,000원 받았고 약속 어음을 1,000원어치 받은 거죠. 그런데 갑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주거래은행 그렇죠? 주거래은행에게 야, 이 1,000원 1,000원을 어떻게 합니까? 이 어음 만기일 날 은행 네가 가서 받아오라 이거지. 그치? 그걸 추심 위임배서하는 경우가 있죠. 추심 위임배서.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뭡니까? 추심을 공짜로 주겠어요? 그렇죠. 수수료 먹고 해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추심 수수료가 만약에 200원이다. 그럴 때 회계처리 어떻게 하냐 이거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그 상품 제품 3,000원어치 외상 판매하고 즉시 현금 2,000원 받고 약속금 받았을 때 회계 처리는 앞에서 해봤고요. 앞에서 해봤고 똑같습니다. 그거는. 그럼 이제 이 갑이
예. 이제 만기일이 도래해서 자기 주거래은행에 뭡니까? 추심 위임 배설을 해요. 그러면 이 은행이 주거래은행이 어떻게 합니까? 만기일 날 이 어음을 결국 현금화하겠죠. 그러면 현금화 딱 한순간 어떻게 됩니까? 현금화 딱 한순간 그렇죠. 더 이상 이제 받을 어음은 돈 받을 권리가 아니니까 잔액을 0으로 만들어줘야겠죠. 잔액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우개로 지우기 아니라 반대쪽 써주죠. 반대쪽 써줘서 받을 어음 잔액을 0으로 만들고 자 그럼 들어온 현금은 1,000원입니까? 200원 떼인 800원만 들어옵니까? 그렇죠. 이 추심을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행이 뭡니까? 칼같이 200원 떼갑니다. 그래서 실제 어음대금은 1,000원이지만 증가하는 현금액은 800원만 증가하죠. 200원은 뭡니까? 그렇죠. 수수료 비용이 발생한 거죠. 이거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200원 비용. 이거 여러분 예.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이번엔 배세양도입니다. 예. 배세양도가 뭐라고 했죠? 예. 현금을 마치 돈처럼 쓰는 거예요. 현금 우리 이거 이럴 때 배세양도 한다는 걸 어음을 돌린다 그래요. 예.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똑같아요. 앞에랑. 예. 갑이 을에게 매상 판매하고 즉시 2,000원 현금 받았지만 1,000원은 어음을 받은 거죠. 근데 갑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 다른 거래 상대방에게 그걸 현금처럼 지급하는 거예요. 물건을 구입하고 예. 이걸 배서양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갑은 이 어음을 돈처럼 쓴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병이 뭐 이걸 이 어음을 자기 주거은행에 추심이임해서 하겠죠. 어쨌든 자 그러면 회계처리 어떻게 합니까 이거? 요거 갑과 병 간의 거래가 있을 때 갑이 어떤 회계처리를 합니까? 그렇죠. 원재료 구입했으니까 원재료 자산 증가 1,000원. 그 다음에 뭡니까? 예, 받을 놈 줘버렸잖아요. 그러면 받을 놈 잔액은 0이 돼야죠. 예, 그래서 받을 놈 잔액 0을 만들기 위해 반대쪽인 대변에 받을 놈 1,000원을 써주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거 의외로 어려워합니다. 예. 자, 뭐 앞단 거래는 똑같아요. 상품 외상 판매하고 즉시 현금 2,000원 받았지만 나머지 1,000원은 어음 받은 거죠. 자 그러면 갑이 그 어음 만기일까지 못 기다리고 그걸 현금화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그 어음을 매입해서 현금으로 바꿔주는 전문 금융기관에 처분하는 거 또는 그 어음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두 가지가 가능해요. 첫 번째 경우는 그냥 그 어음을 매입해주는 전문 금융기관 보통 팩토링 회사나 파이낸싱 회사라고 그래요. 그런 회사에 그 어음을 매각하는 경우라고 봅시다. 매각. 예. 그러면 갑이 어음 매입해주는 전문 금융기관에 그 어음을 매각하고 처분하는 거죠. 현금 받는 거죠. 자, 역시 이 어음을 전문으로 매입해주는 이 금융기관이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비용을 대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 300원이라고 한다면 갑은 이 전문 팩토링에서나 파이낸싱 금융기관에 어음을 매각했으니까 받을 어음 잔액은 0이 돼야겠죠. 그래서 대변에 받을 어음 1,000원 써주고 실제로 어음 1,000원짜리 매각했지만 들어오는 현금은 700원만 들어오죠. 왜? 300원은 이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300원은 어떻게 합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어쨌든 300원이 비용이라는 것 주의할 건 또 뭡니까 여러분? 이 어음을 매각했을 때 발생하는 이 수수료 같은 이 금융기관이 지불하는 수수료 같은 거 얘를 뭘로 처리한다고?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이용해서 비용 처리하는데 이게 영업 비용이 아니라 영업 외 비용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까 여러분 그 추심 위임을 시킬 때 은행에게 지불하는 수수료 비용은 뭡니까? 영업 비용으로 분류한다는 거. 즉 판관비라 영업 비용이에요. 영업 외 비용 아닙니다. 예. 그래서 추심 위임할 때 은행에게 지불하는 그 수수료는 영업 비용, 즉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 처리된다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도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예제 문제. 예. 자,
7월 1일 7월 1일 거래 뭡니까? 예. 땡땡주가 세모세모 기업에 상품을 70만 원어치 외상 판매하고 뭘 받았습니까? 어음을 받았죠. 어음을 70만 원 받았죠. 요거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예. 매출로 인한 수익의 증가 70만 원 대변에 기록하고 예. 어음 받을 어음이죠? 돈 받을 권리 생겼죠? 차변에 자산 받을 어음 70만 원 기록하고 자 그런데 9월 10일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어음을 만기 이전에 이 어음 매입을 전문으로 하는 이 금융기관에 어떻게 합니까? 이 어음 70만 원짜리를 어떻게 해요? 예, 매각했대요. 여기 단서 조항에 이 어음을 할인했다는 거. 보통 이 만기일 이전에 어음을 이 전문 금융기관에 예, 넘겨버리는 걸 할인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할인의 본질이 두 가지가 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각하는 거 또는 그걸 외관상으로는 마치 파는 것 같지만 담보로 해서 차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그거 구분은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그 할인이 매각입니다. 할인이 담보 차입입니다. 주문 여러분 그거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 할인의 본질이 매각 거래라고 주어졌으니까 그냥 이 받을 놈을 그냥 처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 이 받을 놈 전문 매입기관에 어음을 매각했으니까 받을 놈 잔액이 0이 돼야겠죠. 그래서 대변에 받을 놈 70만 원 써주고 이렇게 써주면 받을 놈 잔액이 0이 되고 자 그런데 이 어음 매입해주는 전문금융기관이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수수료 10,000원을 받는 거죠. 수수료 10,000원을. 네. 그러면 이 땡땡주 입장에서 들어오는 현금은 70만 원이 아니라 10,000원 까인 69만 원만 현금의 증가로 이어지고 10,000원은 비용 처리하겠죠. 자, 이 10,000원 무슨 비용으로 처리한다고요? 매각거래니까 매출채권 처분 손실, 영업 외 비용으로 구분한다는 거, 표시한다는 거, 비용의 발생, 차변에 기록한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볼게요. 요거 이제 뭐 비교해 놓은 거죠. 그렇죠? 제가 강조했죠, 여러분. 비교 표시해 놓은 거예요. 어음을 자기 주거래은행에게 추심 위임 배수했을 때 말이 어렵지만 추심 위임 배수 뭡니까? 심부름시키는 거예요. 야 이거 만기일 됐으니까 현금 받고 와. 자기 주거래은행에 심부름시키는 거예요. 현금 받고 오라는 거. 그게 추심 위임 배수야. 근데 은행이 공짜로 안 해주겠죠? 그때 발생하는 은행에 지불하는 그 수수료 비용은 영업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 판관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 돈이 급한 거야. 그러니까 만기일까지 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어음을 현금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어음을 전문으로 매입해주는 파이낸싱이나 팩토링 회사가 있어요. 그런 금융기관에 그냥 팔아버리는 거야. 자, 그럼 역시 그 전문 매입 금융기관도 공짜로 해줄 리는 없고 수수료 떼가겠죠. 이걸 어음 매각한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뭡니까? 받을 어음 처분 손실 또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이 금융기관이 가져가는 수수료를 비용 처리하는데 요거는 영업 외 비용으로 기록한다는 것. 제가 보통 여기까지 설명하는데 왜 이 수수료 비용은 판관비고 이 매출권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나 그렇게 질문하는 학생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지금 온라인 수업이라 그냥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질문했다고 치고 제가 답을 할게요. 재미가 없네요. 이렇게 하니까. 자, 왜 이 수수료 비용은 판관비고 이 매출권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입니까? 이 수수료 비용을 판관비, 즉 영업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이유는요. 이게 주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서 영업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거 뭡니까? 이 주영업 활동, 그렇죠? 외상 판매라는 게 이 어음이라는 게 외상 판매로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현금화하는 건 필수적인 영업 활동이죠. 그 필수적인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수수료 비용이니까 당연히 뭡니까? 영업비용을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요. 필수적인 영업 활동이 아니에요. 자금 조달 위해서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이 어음을 매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음을 이렇게 전문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게 이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보통 기업이라면요. 이걸 만기까지 기다려요. 이 만기가 무슨 뭐 3년, 6년 아니에요. 이 어음이 보통 그 발행일로부터 3개월, 6개월 만기로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3개월, 6개월 기다리면 되는데 이 기업이 얼마나 돈이 급했으면 이런 어음을 전문기관에 이거 수수료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매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웬만한 기업들은요. 자금 사정이 좋은 기업들은 이거 어음 매각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음 매각했다는 소문이 들리면 저 회사 돈이 급한가 보다. 빌려준 돈 떼이는 거 아니야 해서 여기 막 돈 빌려줬던 그 채권자들이 막 달려들 수가 있어요. 자기 돈 그 뭐지 회사 부도나서 막 자기 돈 못 받을까 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요즘 뭐 대한항공이나 그렇죠? 예, 그렇게 돈이 필요한 기업들이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거 어쨌든 극히 예외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 활동, 그러니까 주영업 활동이 아닌 자금 조달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얘는 영업의 비용을 처리하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네. 자, 자, 어음을요, 네, 만기까지 못 기다리고 현금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서는 그냥 매각한다고 그랬죠. 그야말로 처분이에요. 근데 어음을 전문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역시 어음을 할인한다고 해요. 근데 앞에 매각 처리는 뭡니까? 완전히 그 어음이 내 잔고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내 자산에서. 근데 얘는 뭡니까? 그냥 그 팩토링이나 파이낸싱 기업에 내가 만기 때 현금화할 수 있는 어음을 잠시 맡겨두고 돈을 차입하는 경우예요. 자, 그 구분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문가 영역이니까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그냥 주어질 거예요. 이 어머니는 매각거래이다. 이 어머니는 담보차입거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줄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어쨌든 앞단 거래는 똑같습니다. 상품, 제품 매출하고 3,000원어치 2,000원 즉시 현금 받고 나머지 1,000원은 뭡니까? 어음 받은 거죠. 근데 그 어음을 할인했는데 본질적으로 걔는 매각이 아니라 담보 차입이 돼요. 즉 팩토링 파이낸싱 이 전문 금융기관에 어음을 잠시 맡기고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맡긴 것뿐이에요. 마치 외관상으로 얘를 넘겼기 때문에 판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을 꿰뚫어 보니 뭡니까? 그 어음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가 넘어간 게 아니래요. 이걸 따지는 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걸 어음을 매각한 게 아니고 어음을 담보로 맡기고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때 회계 처리는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역시 이 회사도 공짜로 해줄 리는 없죠. 그러니까 할인료가 300원이다. 앞에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 회계 처리 어떻게 되냐면 어음을 할인해서 넘겼지만 실질적인 그 어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어음을 갑이 보유하고 있다고 봐요. 자, 여러분 조심하실 건 어음이 실제로 넘어갔어요. 파이낸시 팩토링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맡겨둔 것뿐이란 거예요. 담보로. 따라서 이 갑의 받을 어음 잔고는 그냥 1,000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즉 받을 어음의 감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담보 차입을 위해 어음 그 종이는 뱅크에 넘겼지만 그거를 받을 어음의 감소로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대신 어음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린 거기 때문에 보통 단기로 빌립니다. 그래서 부채의 증가, 단기 차입금의 증가로 처리해요. 그러니까 1,000원을 빌린 거라 이거지. 어음 명목 금액 1,000원만큼. 근데 실제로 들어오는 현금은 1,000원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수수료 뗀 나머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현금의 증가는 700원만 들어오고 300원을 이제 뭘로 처리하느냐? 여러분 돈을 빌렸을 때 발생하는 비용은 다 뭘로 처리합니까? 이자 비용을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이 300원을 비용,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것. 그리고 이자 비용은 영업 외 비용이라는 것.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자, 앞단 거래랑 똑같아요. 앞에 매각 거래랑 똑같은데 딱 하나 뭡니까? 차이점은. 모든 게 똑같아요. 앞에 매각 거래 문제 풀어본 거 있죠? 뭡니까?
이거는 어음을 할인했지만 권리와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은, 즉 담보로 맡기고 차입한 거다 이거죠. 요 어음 할인으로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지 않았다. 요거를 예자로 줄이면 담보 차입이란 거죠. 담보 차입. 자,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잘못됐네. 오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오타인데 이거. 예, 어떻게 한다고요? 예, 받을 어음의 감소 아닙니다. 담보로 이 어음이 넘어가긴 했지만, 그죠? 할인되었지만, 예, 잠시 담보로 맡긴 것 뿐이에요. 그래서 받을 어음의 감소를 처리하면 절대 안 되고요. 뭡니까? 70만 원만큼 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라고 처리해야 돼요. 따라서 뭡니까? 단기 차입금 70만 원 증가로 가야 되고요. 요 수수료 10,000원은요. 어떻게 됩니까? 돈 빌린 거에 대한 대가 비용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을 처리한다는 거죠.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라는 점.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외상 판매를 하고 받은 어음에 대해서 특수한 회계 처리 3가지가 가능합니다. 추심 위임 배서에 대한 회계 처리, 배서 양도에 대한 회계 처리, 그다음에 할인 2개로 쪼개지죠. 매각 그리고 담보 차입 회계 처리가 가능합니다.